네, 건강 매거진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 매거진 일부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치과 공포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바빠서 치과 진료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 담아서 많은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천세영 원장 소개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좀 비용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좀 비용이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임플란트 보험 적용도 시행이 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보험 대상이 기존에 만 70세 이상 환자분들이 보험 적용을 받다가 네. 만 65세 이하로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가게 되었습니다. 네.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지금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보험 적용을 받을 때 조건이 무치아 환자, 자연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요. 네. 대신 보험 틀니 적용을 받게 돼서 틀니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도 평생 2개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고요. 비용이 보험을 적용을 받지만 임플란트 비용의 한 반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그런 한계점들도 있습니다. 네. 평생 이렇게 2개까지 되고 또 본인 부담금 50%. 그래도 뭐 이렇게 나이가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막상 좀 하려고 하면 좀 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이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망설이게 하고요. 또 임플란트는 다른 진료하고 틀리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절개도 하고 오매기도 하고 이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크겠죠. 또한 다른 일반 보철 치료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임플란트 치료는 조금 더 길다는 게 네.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 분들이나 임플란트를 예전에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더 망설이게 되죠. 네.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치료가 좀 빨리 간단히 끝나기를 원하는 분들도 치료를 좀 망설이는 편이고요. 만성 질환 즉 당뇨라든지 고혈압 환자분들도 후유증의 위험도가 높고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수술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진료를 좀 피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다양한 분으로 좀 많으신데 뭐 질병이 있으시거나 뭐 치과 가는 게 좀 두렵거나 뭐 치과 진료를 너무 오랫동안 좀 받기가 힘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좀 피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자들도 부담을 느끼고는 있지만 치과 진료를 받아야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치과 치료가 있을까요?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편한 점들을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고통이나 치료 시간이 좀 단축되고 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요즘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치과에 접목시키면서 환자분들이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방법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3차원 디지털 치료법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엑스레이 그리고 뭐 CT 이렇게 떠 있네요. 네, 일단 진단하는 모습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 예는 사랑니 수술의 예입니다. 기존에는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은 사랑니 뿌리가 신경과 근접해 있고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의사 입장에서 진단을 할 때 뿌리가 신경과 만나고 있는지 실제 떨어져 있는데 겹쳐져서 사진이 나온지를 정확히 모르고 수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진단과 치료 계획과 치료를 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런데 3차원 CT가 개발이 되면서 3차원적으로 이 빨간색의 모습이 오른쪽 그림의 신경인데 그 신경과 치아가 정말 근접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치아 부위에서 어느 부분이 안정된 부분이라서 신경 손상을 주지 않고 치아를 절단해서 뽑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정되고 더 빠른 수술, 더 편안한 수술을 환자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디지털 치과 진료는 보다 미리 좀 설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안전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2-6677-0012번 전화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임플란트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궁금증 담아서 굉장히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빠르게 전화 한 통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네. 30대 후반 남자인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치아를 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2개월 전에 어금니를 뺐어요. 네. 그랬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치과 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좀 무섭거든요. 근데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일반 임플란트보다 혹시 덜 아픈지 그게 음.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지금 통증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어금니가 몇 개가 지금 없으신 건가요? 지금 2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금니가 네네. 2개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좀 덜 아플까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게 되면 물론 미리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면들을 걱정 우선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 환자분들께서 느끼는 건 수술할 때 불편감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인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치과에서 주로 나오는 기계 소음이라든지 물을 분사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소음도 없고 물도 주지 않고 진동도 없기 때문에 특히 두려움이 많으셨던 분들에게서는 편안한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렇게 젊으신 분 같으세요. 아마 직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30대 후반이시니까.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그러한 장점들 덕분에 내원 횟수도 줄일 수 있고 수술 시간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 수술법 중에 하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선은 지금 치과를 좀 굉장히 두려워하시니까 내원 횟수를 줄여준다는 거에 좀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디지털 임플란트를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통증 때문에 치과 가기 두려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내원 횟수를 줄여준다는 게 좀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디지털 치과 진료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은 이제 CT 영상을 이용해서 사랑니 위치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단계의 진단법입니다. 지금 커서로 신경 부분을 3차원적으로 찾아서 현재 신경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4개의 화면에서 각 단면별로 신경 위치와 치아의 위치를 비교하고 또 3차원 입체 영상을 360도 회전도 해가면서 하면서 네. 신경과의 거리, 위치, 관계들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CT로 360도를 다 찍으면서 네. 신경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기존의 진단법은 실제 수술을 하는 거는 3차원 입체적인 거를 저희가 수술하는데 기존의 방법들은 그거를 평면으로 평면 그림으로만 평가를 해서 들어갔던 한계점들을 네. 극복할 수 있는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360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치료를 할지 계획을 좀 봤다면 치료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치료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디지털 치료의 계획을 세울 때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예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엑스레이상 지금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보면 이가 없는 부분에 치조골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치조골들은 엑스레이상에서는 단순히 뼈가 어느 정도 위치 부족한지 남아 있는지만 평가를 하고 수술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실제 의사가 감각적으로 그 데이터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미리 하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왼쪽에 3차원 디지털 영상을 보시게 되면
CT 영상을 이용해서 모의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임플란트를 위치를 여기저기 하면서 가장 적절한 위치, 치아를 나중에 만들었을 때 자연치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위치에 두면 좋을지에 대한 치료 계획을 3차원적으로 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운 수술법이 실제 수술에서만 재현만 가능하다면 네. 더 이상의 좋은 수술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네. 수도 있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그 기술이 지금 굉장히 발전의 기술이다라고 좀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치과 진료 중에 임플란트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내용을 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건강 매거진 시작하면서 날씨와 건강을 조금 짚어드리고 시작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열대야로 무더위로 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사실 입맛도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치아까지 아프면 참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과 가기 그동안 두려우셨던 분들 오늘 디지털 임플란트, 디지털 치과 진료를 지금 살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역 02-6677-0012번, 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면서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웠다면 다음으로 어떤 단계를 또 거쳐야 될까요?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면 이제 환자한테 직접 치료를 적용하는 그런 수술이 준비되어야 되겠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현재 디지털 인상은 예전에 고무 인상을 뜨는 것과는 틀리 디지털 치료법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디지털 오랄 스캐너라는 것을 이용해서 화면상에 비디오 방식으로 이렇게 본을 뜨게 되고 그 본뜬 치아 복제된 모형을 데이터상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점이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기존의 고무 인상을 뜨는 경우보다는 오차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정확한 본뜨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치아에 이렇게 좀 본을 뜨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바로 본을 뜨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본을 떴으면 그 뒤로 보철물을 좀 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는 수술을 임플란트를 심거나 심은 이후에 그걸 다시 본을 떠서 제작을 할 때 사람의 수작업을 통해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철물을 제작하는 치과 의사나 기공사분들의 경력,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손재주라고 그러죠. 감각, 네. 그다음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기공물의 정확도라든지 질이 변화가 많이 올 수 있었죠. 그런데 디지털 보철 디자인과 그다음에 보철 제작물을 디지털로 기계로 깎게 되면서 일정한 정확도와 오차를 갖고 일정한 보철물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 방법이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과학적인 것이 또 이렇게 치과에 결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치아를 하나 하고 나면은 이게 씹을 때 이렇게 좀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좀 오차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 치과 진료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한 디지털 임플란트, 디지털 치과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그동안 임플란트를 좀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셨거나 지금 치아가 어디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 어떤 부분이든지 좋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지털 치과 진료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특징 좀 들어볼까요? 네, 디지털 치과 진료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3차원 적인 진단 치료 계획, 그다음에 수술들을 추진할 수 있고 컴퓨터와 디지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예전에 아날로그적인 치료에서 이제는 자동적인 어떤 그런 오차가 없는 그런 수술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되고요. 시뮬레이션과 같은 치료 계획이 수술 시 수술에 바로 똑같이 재현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보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들로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편안하고 치유 기간들이 상당히 빠른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게 디지털 치과 진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의 맞춤형 치료가 되고 또 회복 속도도 좀 빠르고 치료 기간도 단축시켜주는 치과 진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조금 살펴본 게 이 디지털 치과 진료를 이용한 임플란트인 건가요? 네, 그것도 디지털 치료의 한 예로 그 디지털 기술을 임플란트 술식에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 디지털을 이용한 임플란트가 좀 많이 시술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과정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살펴주시죠. 네, 3D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 계획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 그림에 보듯이 3차원적인 CT 영상을 통해서 환자의 3차원 모양을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을 뜨는 대신에 구강 스캐너로 디지털 인상을 떠서 이 그림들을 정합을 시키게 되죠. 이게 이제 네. 컴퓨터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정합된 기술 갖고 최적의 임플란트의 위치와 나중에 치아를 만들었을 때 환자분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치아의 위치와 그 임플란트 식립 경로들을 모의 수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한 과정들로 치료 계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이 CT를 촬영하고 그 뒤에 구강 스캔으로 본을 뜬 다음에 모의 수술까지 조금 이렇게 실행을 해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는 어떤 과정이 기다리나요? 예전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을 기다렸다가 그 임플란트를 본으로 써서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차원 디지털 기술은 너무 정확하고 또 이런 수술 방법들이나 모의 수술들을 직접 수술해서 똑같이 오차가 거의 없이 재현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에 미리 디지털 보철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치아를 미리 제작을 해두고, 네. 또한 수술에 이용할 정밀 수술 유도 장치를 미리 만들어서 네. 수술 전에 그러한 준비들을 미리 다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수술 유도 장치를 이용해 수술을 하게 되면 모의 수술에서 저희가 원했던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고, 네.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치아를 바로 장착을 해도 바로 잘 맞는 최적의 보철물로 바로 생활이 가능한 이런 치료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사진 잠시 살펴볼까요? 네, 지금 사진이 조금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존 임플란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차이점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존의 임플란트를 계속 하시다가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완이 됐을지 이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임플란트 진단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3차원, 그다음에 디지털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전에 이제 평면 그림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오차도 많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저기 의사 선생님들께서 또 다른 변수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예, 입체적인 3차원 진단과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서 미리 수술을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고 그와 똑같은 수술을 실제 수술에 적용하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본 경우와 해보지 않은 경우는 수술의 시간이라든지 정확도라든지 그다음에 수술의 성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면서 미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3차원적인 모의 수술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잇몸을 절개하지 않아도 잇몸에 작은 구멍만 하나 뚫어도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고, 또 임플란트를 식립시키는 것도 의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의사의 경험이나 감각,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수술의 완성도에 차이를 보였으나 개별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로 계획된 임플란트를 위치에 정확히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됐죠. 네. 그런 장점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일반 수술에서는 절개나 수술로 인한 붓기, 통증, 그다음에 출혈, 또 감염 위험 등에 많이 노출되었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수술 부위를 최소화해서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후유증들을 많이 낮췄고요. 또한 그렇게 최소화해서 수술해서 회복 속도 또한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감염이라든지 출혈 이런 데 있어서 정상인들에 비해서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받기에 아주 적합한 임플란트 시술법입니다. 그리고 보철물 또한 개별 맞춤형 지지대와 그다음에 크라운으로 정확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네. 내원 횟수 또한 기존의 임플란트처럼 여러 번 와야 되지 않고 많은 단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집약집약 되어서 최소 2회 내지 3회면 모든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그런 수술법입니다. 네. 이 내원 횟수라고 하면 좀 평균적인 내원 횟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줄어든 내원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건강매거진 일부 여러분께 내용을 살펴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 생기실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전화들 오고 있어서 빠르게 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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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만 지금 들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TV 볼륨 좀 꺼주시겠어요? 아,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땅이 여기에 김해 시골이거든요. 네. 네. 김해 시골인데 지금 대리를 보니까 디지털 그러고 내비게이션하고 이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방에서도 시골에서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아버님 지금 치아 상태는 어디가 좀 고민이신가요? 지금 윗니는 3개가 지금 다 망가져 있는데 3개만 있고 다 이빨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털기를 지금 걸어놓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윗니에 틀니를 착용 중이시고 연세가 지금 예. 보험이 적용이 되는 그 연세이세요.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지 우선 치료 방법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네. 3개의 치아가 없으신데 연세가 만 76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예. 2개까지는 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으셔서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예. 1개의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 현재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예. 지금 그 경남 쪽에 거주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 부산이라든지 주위에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 시술 병원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 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문의를 네.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게 있어서 꼭 근처에 가까운 병원을 찾지 않으셔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은 내원 횟수를 몇 번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리가 좀 먼 치과라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시면 전체적으로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시간이나 내원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편안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버님 우선 병원 같은 경우는 좀 주변의 대도시를 위주로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틀니를 사용했을 때랑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좀 했을 때랑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살짝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틀니를 사용하고 계실 때는 식사나 말씀을 하실 때 틀니가 조금 탈락을 한다든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어렵고 또 꼈다 뺐다 해야 되는 불편감들이 있으시지만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게 되면 예전의 자연 치아와 거의 비슷한 느낌과 그런 조건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셔서 사실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비교가 아닌가 네, 이렇게 너무나도 저는 편해진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참고하셔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02-6677-0012번으로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름이 아니고 저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68세 된 남자입니다. 네. 그런데 임플란트를 2개를 했습니다. 아래 왼쪽하고 밑에 오른쪽하고 2개를 했는데 네. 지금 저 위에 우측에 어금니가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사를 하는데 아주 그냥 고통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불편하시겠다.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임플란트를 했는데도 그 사이가 너무 끼어가지고 네. 음식물이 끼어가지고 그 시간치 소리를 막 부르는 거 가지고 네. 막 그 음식물을 긁어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이 계속해서 끼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예. 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 임플란트 음식물 많이 끼는 쪽 임플란트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6, 7년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임플란트를 해서 보초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예. 그런데 임플란트는 생리적으로 조금의 이동도 없이 늘 일정한 위치에 계속 있게 되고요. 예.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자연 치아들은 예. 조금씩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한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임플란트를 한 치아 주위로 앞니 옆에 이들과의 간격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기 시작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음식 끼는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들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방법은 첫 번째 위에 임플란트 뿌리는 남겨두고요. 위에 크라운이라고 그래서 우리 치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예. 네, 그 치아 부분만 새로이 교환을 하셔서 음식이 안 끼게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치아 사이에 음식이 조금씩 껴서 불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염증이 생긴다든지 연접 치아들이 썩지를 않는다면 음식을 그냥 치실을 이용해서 잘 빼시고 양치를 빼시면서 그냥 사용하셔도 염증이 없다면 계속 사용해도 무관한 상황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버님. 네, 염증의 예, 유무가 그런데-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임플란트를 위에 어금니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씹기는 힘들고 왼쪽으로 씹어도 음식물이 끼어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네, 아버님 저희가 네. 방송 중에는 길게 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좀 꼼꼼하게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방송 중에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뭐 5년 이상이 지나고 하면 음식물이 좀 낄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있을 시에는 좀 치료를 해야 되니까 염증의 유무를 잘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서울지역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지금 뭐 치과 좀 진료를 갈까 말까 좀 고민을 하면서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끊임없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또 다음 전화 만나서 좀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양쪽으로 네, 저 이빨 2개씩이 없어요. 네. 양쪽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씹으니까 그 이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비염이 있어서 이제 코로 약간 이제 코로 이렇게 숨 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있어갖고 치과 가기가 약간 두렵거든요. 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치과 공포증이라기보다는 긴 시간 치과 진료가 힘든 분인데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 예. 치료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 비염 환자분들께서 숨쉬기 상당히 곤란하셔서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치과 기계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치과 치료에서 기계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진동이 심하다든지 소음이 크다든지 이러한 시술은 하지 않고 무진동의 무주수 이런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실제 편안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불편감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면 별 문제 없이 편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리라 네. 판단이 됩니다. 물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숨 쉬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예. 네, 이렇게 뭐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치과 진료 미루셨을 텐데 디지털 예. 임플란트는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네, 예. 전화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뭐 저도 사실 그 치과 가면 어떤 치료를 하든지 뭐 이렇게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삼키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힘든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지역 02-6677-0012번 전화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는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과연 적용이 될까? 나도 이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될지 치료 대상 짚어주시죠. 네, 기존의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시술 시간이 짧고 더 편안한 수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만성질환,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께서도 예전에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부담감과 감염 위험이 있었으나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서 감염 위험도 줄이고 출혈 뭐 이런 것들이 부종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서 이런 분들에게 참 유리하죠. 또 무절개, 무진동, 무소음으로 진료 수술을 가능하기 때문에 치과 공포증 환자라든지 구토 증상이 구토 반사가 심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편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 제일 많이 너무나 바쁘십니다 환자분들께서. 네. 그래서 시술 기간이라든지 시술 내원 횟수를 줄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최적의 임플란트 시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뭐 이럴 때도 임플란트 지금 시작해도 될까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치료 기간이 좀 짧다고 하니까 시간이 돈이신 분들, 굉장히 바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뭐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좀 내용을 듣고는 있지만 좀 어렵긴 어렵거든요. 좀 최대한 쉽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림이 뜨나요? 보시면 내비게이션 시술은 이제 3D 컴퓨터 모의 수술을 이후에 최상의 시술 방법을 미리 결정하게 되고 절개나 다른 무리가 되는 수술 방법을 쓰지 않고도 통증도 적고 출혈도 적은 그런 시술로 빠르게 시술이 가능한 최첨단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통증 그리고 환자의 편리함을 좀 최대화시킨 내원 횟수를 최소화한 이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뭐 시술 대상을 좀 살펴보니까 만성 질환자 또 뭐 바쁘신 분들 그리고 치과 공포증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참 반가운 시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나도 이 디지털 임플란트 가능하다면 그동안 좀 치과 치료 미루셨던 분들 오늘 좀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좀 치료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궁금한 점 모두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굉장히 뭐 많이 듣기는 했지만 사실 사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좀 좋아졌나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례 살펴볼까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은 이제 3D 컴퓨터 모의 수술을 이후에 최상의 시술 방법을 미리 결정하게 되고 절개나 다른 무리가 되는 수술 방법을 쓰지 않고도 통증도 적고 출혈도 적은 그런 시술로 빠르게 시술이 가능한 최첨단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내비게이션 사례로 이제 3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직장인이십니다. 젊은 분이시네요. 네네네. 처음 그림 보면 예전에 이제 치아가 하나가 없어서 양쪽 치아에 보철물을 걸어서 한 브릿지 치료로 브릿지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브릿지가 탈락이 되고 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중간에는 치아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고 왼쪽 변 치아는 치아가 썩어서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치아는 이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 중간에는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그다음에 나머지 한 치아는 그냥 크라운 치료, 이렇게 세 가지의 치료를 계획을 하고 미리 3D 디지털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수술 유도 장치와 보철물을 미리 제작한 상태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도 뿌리지 않고 뭐 진동도 없고 주위에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식립 2개를 하고 중간에는 치아는 뼈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절개만을 하고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날 보철물까지 장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게 되죠.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멀리 당진에서 고속도로로 왕복 한 4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 내원에서 이제 수술과 이를 모두 장착하고 바로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치료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바쁜 직장 생활에 바로 복귀하셨다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30대 초반 남성분이 지금 뭐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니 같은 경우는 인상을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된 치료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걸려온 전화 잠시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지금 나이가 71세인 사람인데요. 네. 이빨을 임플란트를 한 8개 했거든요. 오, 네. 근데 하나씩 해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요. 왼쪽 상 어금니 쪽을 3개를 나란히 해져 있는데 네. 그 사이에가 음식이 자주 껴가지고 아, 아주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이빨을 음식 식기를 빼고 밥 먹고 네. 나면 빼고 하는 게 아주 괴롭고 정말 불편하시겠네요. 예, 빼고 나도 시원치가 않고 네.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아버님 혹시 그 왼쪽 위쪽 어금니라고 하셨는데 그 어금니 예. 임플란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정확히는 뭐지 하여튼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5, 6년 같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바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네, 아버님, 예. 음식물이 끼는 게 임플란트 시술을 마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음식물이 끼셨나요? 처음에는 그런지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임플란트 수술을 어금니 쪽 하시면서 먼저 아버님한테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염증 치료라든지 염증이 있는지 여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셨는지 그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처음에 얼마 동안은 다니라 해서 다녔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오라오지도 안 오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먼저 시술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제가 지금 예. 예측해 보건데 치아를 사용하시면서 보철물 파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철물이 파절되거나 일부가 깨지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 음식물이 첫 번째 많이 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임플란트들은 기성 지주대나 기성에 맞춰서 치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 치아의 모양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이나 잇몸이 조금만 줄거나 하면 아버님처럼 음식이 걸리거나 끼이는 증상들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임플란트의 경우가 꽤 많이들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셔서 그러한 불편감들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치료를 다시 받으시면 충분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꼭 시술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은 그래요? 임플란트를 다시 하진 않아도 되고 그냥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대개의 경우 임플란트 뿌리들은 튼튼히 잘만 있다면 그 위에 지주대와 그다음에 크라운 자연 치아를 다시 만들어서 장착을 하게 되면 세이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우리 아버님께서는 시술병원에 가서 좀 다시 장착을 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검사를 해보시면 그 원장님께서 적절한 치료법을 아마 제시를 해주시리라 판단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시술하신 병원을 다시 찾으셔서 이런 부분은 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서울지역 02-6677-0012번으로 디지털 임플란트, 디지털 치과 진료와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 서울 장안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밑에는 임플란트를 전부 했고요. 네. 우엔지가 전부 다 빠지고 송곳니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디지털 임플란트요? 송곳니 하나를 그걸 빼고선 전체 틀리를 했거든요. 아, 틀니를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이걸 임플란트로 해가지고 어떻게 부분 틀리나 이렇게 이게 지금 잠깐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불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윗니를 지금 전체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 좀 사용하면서 불편감을 호소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아래에는 튼튼한 임플란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위에는 예. 틀니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 네. 힘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틀니가 더 잘 빠지고 식사 시 더 아, 예. 불편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 아버님께는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제의 드릴 수 있겠는데 예. 틀니를 하시더라도 예. 임플란트를 한 4개 정도만 심으시면 위에 예. 임플란트와 틀니를 연결해서 예. 훨씬 더 빠지지 않고 힘도 잘 받는 그런 틀니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틀리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하는 불편감은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네. 그런데 이것도 싫으시다. 네. 그러면 위에 위턱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식립을 하고 예. 우리 자연치와 똑같은 모양의 치아들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뼈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 뼈 이식 수술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하신다면 예. 자연치와 똑같은 형태의 그런 보초를 해서 식사를 편안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병원을 네. 꼭 되게 찾으셔서 많이 상담을 받으시죠. 많이 받게 되면은 몇 개 정도를 심어야 되나요? 임플란트를. 평균적으로 위에 같으면 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이상을 심으셔야 되는데요. 그 상황도 아버님의 잇몸뼈 상황, 뼈가 적은지 많은지 넓은지에 뼈는 따라서 안 좋아요. 네네 상황에 따라서 임플란트 개수를 더 많이 심어야만 충분한 저작 씹는 힘을 분산을 시켜서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고 그 개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에 신경을 이제 건드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아버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위쪽에 보면 상악동이라는 부분하고 큰 혈관들이 있어서 예. 잇몸뼈 이식 수술을 아마 동반하셔야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고도의 잇몸뼈 수술을 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잘 하시는 병원을 선택하셔야 되고 또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시게 되면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수술도 편안하게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우선 방송 중에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궁금한 내용 모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려온 다음 전화 빠르게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요, 네. 신장 수술하면서 이빨을 다 뺐거든요. 네. 네네. 다 뺐는데, 지금 아래는 임플란트를 2개 심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하고 싶은데요. 네. 쿠마딘을 복용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쿠마딘. 아, 약물을 지금 복용 중이시라고요? 예, 예. 네. 쿠마딘 심장 잘 네네. 돌아가라고, 쿠마딘. 피 묽어지라고 쿠마딘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쿠마딘 복용하고 있는데도 할 수 있나 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들어볼게요. 네네.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의 이제 수술에 조금 네. 제한적인 면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인 환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심장 수술하신 병원에 코마린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네네. 출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특징들이 있으세요. 아니, 그 약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먹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심장 수술하신 그 선생님께 편지를 써드립니다. 이러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끊어야 되는지 문의를 한번 하게 되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약을 며칠 정도 끊는다든지 항생제 처방을 한다든지 해서 수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 임플란트 수술들은 환자분께 적용을 하게 되면 절개를 한다든지 수술 부위가 상당히 넓어서 출혈이라든지 이런 소양들이 크게 좀 위험도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서 무절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약을 끊고 하시게 되면 그런 출혈 위험도나 감염 위험도를 더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유리하고 더 추천해주고 싶은 수술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궁금하신 내용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네.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심장 수술을 한 뒤에 약을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나와 맞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세영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02-6677-0012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무릎 통증에 대한 치료 방법 나눠봅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 생방송 중에만 가능한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